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한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026년 중간선거와 관련해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시사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평론가이자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의 진행자인 웨인 앨린 루트라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합니다. 루트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럽니다. 우리 방송에 벌써 17번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시고 단독 인터뷰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측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을 해주죠.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이 매체가 아주 좋은 방송을 잘해주고 있다. 고맙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한 거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원이 지금 휴회 기간 중인데 지금 다 지역구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죠. 휴회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루트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를 연방정부 관할로 이관한다면 상원의 도움이 없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정이라도 한 듯이 2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요. 대통령님 제 아이디어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상원이 복귀했는데도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못 시킨다면 이 9월달 지나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상사태 선포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저 더 이상한 일도 있었단 말만 해두겠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해둘게. 그 정도만 하자. 이렇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루트의 발언을 딱 자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더한 일도 있었다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래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급히 그 정도만 해주자라고 말을 끊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2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면서 끊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도 내비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으나 이미 그 사안은 사실은 좀 뒤로 밀어두고 있는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그냥 뒤에다가 밀어두고 있는 정도이지 그거를 내가 전면에 내세워서 밀어붙이거나 얘기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이라 원래 정식 명칭은 세이브 법안이는데요. 이 세이브 SAVE가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라는 단어의 약자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게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이라고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트럼프 지지 성향의 보수 유권자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유권자들로부터도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유권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권자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할 때에는 그때는 본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그래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편 투표는 없앤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재자 투표라는 것은 살려둡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본인의 집에 있지 않은 군인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사업차 해외 출장을 나가 있다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지금 투표장까지 나올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편 투표는 없앤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부정선거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하원은 이미 여러 차례 통과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계속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가지고
전국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대한 통제권을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힐에 따르면 만일 대통령이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간선거를 장악하려 시도하더라도 의회의 공동 결의안을 통해서 저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루트가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대통령한테는 비토, 거부권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의회에서 비상사태 선포 못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의회가 강제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투표를 해가지고요. 3분의 2 이상,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면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했더라도 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비상사태는 안 돼라고 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법을 의회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이 법안 자체를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똘똘 뭉쳐봤자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 이반표가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민주당 쪽에 표를 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전체 3분의 2가 될 정도의 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는 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한 거죠. 장벽 건설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 표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비상사태가 유지가 됐고 국경 장벽 건설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완성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막판 작업하고 있던 중에 정권이 바뀌게 됐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예산을 전부 다 다른 데로 쓰게끔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었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번 비상사태를 통해서 의회의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걸 정면 돌파하고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정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루트는 지금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위협이나 불법 이민자에 의한 유권자 사기 가능성 등을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비상사태 선포를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비상사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권은 연방정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원래가.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미국에서는 주의 권한입니다. 주의 권한. 주의회가 그 주에서 시행할 선거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주 국무부에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에서 통제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 주의회에서는 우편투표 해도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연방정부가 우편투표 하지 마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으로 가게 되면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선거에 대한 권한은 독점적으로 주 정부와 주 의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법원이 선거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중간선거에서 비상사태 선포했다가 대법원에서 그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조속하게 나오게 될 경우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공화당이 역풍을 맞게 되고 민주당이 오히려 기가 살면서 거 봐라 트럼프는 잘못했고 뭐 공화당은 다 잘못됐고 자기네들이 장기 집권하려고 꼼수를 썼던 거였는데 이게 속셈이 다 드러났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역풍이 몰아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비상사태 선포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부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상사태 선포해라. 좀 강하게 나가자. 도저히 그냥 부정선거 계속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법리에 대한 해석, 검토, 분석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루트가 두 번이나 인터뷰를 하는데 한 15분 단위로 두 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강력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셔라라고 제안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말을 중간에 잘라서 멈추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그런 이유였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언론들, 특히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좌파 언론들 발작 놀랬습니다. 그죠? 발작 놀래가지고요. 뭐 우파 언론들 전부 다 이거 비상사태 선포하는 거 암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앞장서서 이걸 막 나팔수처럼 알렸던 게 CNN 같은 매체였었죠.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알렸던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독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나 보다 이런 뉘앙스를 국민들한테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소재가 돼버린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애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만큼 똑똑해져야 됩니다.